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익산시 임시위중 1차 산업건설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석명절 이후에 긴 연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지역의 민원도 많은 가운데에서 우리 또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가지고 오늘 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님들의 어떤 그런 각별한 고심으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 설치 의사일정 제1항 시작하기 전에 성원 의사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는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주차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일에 하나여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민의 봉사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항, 제14호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우수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당일에 하나여 100% 감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5년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는 374명으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 2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나입니다. (2025년 10월 2일)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47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유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08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근본 개정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논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 2에 따르면 시장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80시간 이상인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2024년 10월 30일 개정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근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 경우에는 당일에 하나여 100% 감면토록 하는 단서 조항을 이에 추가함으로써 현행 조례보다도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 시책을 확대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현재 익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수가 1,000명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요 주차요금 감면 현황은 이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본 시책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적극적인 홍보와 공영주차장 사전 등록제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50% 감면. 단 우수 종사자가 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일에 하나의 100% 감면. 아주 좋은 얘기인데 이게 우수 종사자가라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네, 현재 그 전년도 집계 활동에 80시간 이상인 분들을 저희들이 우수 종사자로 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건 아는데 80시간 이거 맞은데 네, 이게 자원봉사를 하러 왔는가 안 왔는가를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요. 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네. 그것이 이제 핵심이지 이게. 자원봉사자 기자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어. 행정에서도 뭐 물론 계속 확인하고 있고, 실질적인 자원봉사 센터에서도 확인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네네. 제가 볼 왜 순덕 씨. 그 이것이 자원봉사 활동을 그것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과장님 그걸 잘 네. 정확히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대안이 있어요? 막 자신 있는데 예, 대안이 자원봉사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있어요? 예. 저희가 확인해서 그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걸 갖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분증이 있는 사람은 그걸 비춰주면 예, 100% 감면을 해준다.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준기 의원님, 네네. 아주 그리고 좋은 조례 아시겠죠? 네네네네. 철저히 확인해서 하고 네. 있고, 그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이 이제 말씀을 주셔서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향후 추진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이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이 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1,000여 명이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이 375명만 증을 발급받으시고, 그 중에도 지금 현재까지 9월 기준에 약 20여 건밖에 서너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분들이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정책이 활성화되려면 사전 등록제, 저희가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서 사전에 미리 등록을 하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자동으로 감면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예, 우리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다음 추가 질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소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946번 익산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적 다양성 확대에 따른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와 4조는 기본 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는 시민의 권리, 제6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와 8조에서는 적용 범위,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는 기본 계획, 제10조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을 규정했습니다. 제11조와 12조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13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신용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46호 익산시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신용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재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안은 익산시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재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3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익산시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주요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명확한 상위 법령은 없는 상황이나 그 의미는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의 원칙으로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라는 규정과 부합하기에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성 기본 조례를 최초 제정한 이후 조례에 근거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지침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재는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시켜 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정익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신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지금 이렇게 안을 제출한 거를 보니까 이런 안이 다 마련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가 실은 참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또 문제점이 뭐냐면 실은 예산의 정도가 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은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우리는 이게 맨 처음에 어떤 걸까라고 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비용 추계나 이런 게 했을 때 그런 상황은 이게 과연 우리 시하고 우리 현재 이제 재정하고 물론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현재는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하는 거나 할 때 이렇게 반영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아, 예, 존경하는 우리 정임 의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그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회 곳곳에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문고리랄까, 그다음 그 보도, 블록, 다리 뭐 이런 그 일상생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방책으로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제안했고요.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비용 추계는 분명히 발생할 거라 합니다. 이것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뭐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신용 의원님께서 좋은 우리 많은 소외되고 약자들한테 대한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의 딱 맞는 조례라고 보고 한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11조하고 13조까지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 실시, 교육, 홍보,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강제성이 없으면 이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일반 저기들한테 강제를 부여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범 사업 실시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시범 사업은 관공선, 공공기관,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나 출자, 출연기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런 안을 좀 넣어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 좋은 제안입니다. 어? 예. 그래서 넣어야 이게 실행이 되는 거지. 이거 넣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면 해야 한다고 하면 절대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인들은 안 돼.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너무 출연이 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시청이라든지 출자나 출연기관을 새로 진다든지 신축한다든지 또는 그런 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낮춰서 만들어야 한다. 이게 특히 종합민원과 같은 데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장애우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낮은 데가 양쪽에 두 군데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을 좀 강제성을 약간 띄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걸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의견 내신 거잖아요. 예. 네, 네. 그게 잠깐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안에다가 신용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에다가 공공기관이나 출자 출연기관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 이렇게 넣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행정하고 이거 그러면 이 사항을 수정 발의해야 되나요? 이제 여기서 해주면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씀 한번.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네, 네. 우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라 저희가 협의하고 심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하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관리적 측면이 아니라 포용적 측면에서 이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내가 11조에서 아까 봤는데 13조까지 10조에 보니까 유니버설 적용 지침 수립 이렇게 나왔더만요.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시장 및 공공기관장은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이 강제 조항으로 돼 있구만. 네. 근데 그러면 아까 같이 이런 공공기관이나 출자 출연기관에는 실질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게? 현재 공공기관이나 그 우리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그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라 유니버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다 이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네. 안 돼 있는 데가 많아.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봐요. 네? 출자하고 출연기관. 저희는 현재 뭐 지금 관련 우리 출연이나 우리 뭐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 디자인 조례에 따라 지금 관리 의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란 말이야. 네, 안 된 데가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네네. 확인해서 안 돼 있으면 지금 강제 조항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허시라 이거 예산 세워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 안에 네네. 의원님의 그 안은 이미 이제 또 조례에 담긴 사항도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잘 이렇게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우리 과장님도 방금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과장님 의견은 우리 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그런 내용을 갖다 의원님들한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대 토론 없으시면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재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담당관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소기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73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출연 동의안은 총 3건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사업비 출연 24억 700만 원과 기능성원료은행 운용비 출연 5억 원, 농식품 분야의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정 지원사업 출연금 18억 9천만 원으로 총 4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 제출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출연 동의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 더 지금 부연 설명할 것은 없죠. 전문위원님 검토 이후에 담당관님이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 그럴까요? 네, 네.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제안 설명하실 거 있죠?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오늘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750번으로 제출된 2026년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출연 동의안 총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출연 동의안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사업 출연금 24억 700만 원, 기능성원료은행 운영비 출연금 5억 원,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 지원 사업 출연금 18억 9천만 원입니다. 먼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출연금 24억 7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식품산업진흥원 총 사업 예산은 114억 6,6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9%, 시비 20%, 진흥원 자부담 20%로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기관 운영비 약 175억 원은 전액 국비로 운영됩니다. 식품진흥원은 익산시와 함께 투자유치 및 홍보, 비즈니스 지원, 기업 기술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식품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 창업 활성화 사업 수요 증가 및 국가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수출 및 판로 촉진 강화를 위한 수요 증가, 기업 기술력 강화 지원, 기업 수요 증가로 인하여 2026년 총 사업비 114억 6,600만 원으로 그중 21% 비율에 따라 익산시는 24억 700만 원을 출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원료은행 운영비 출연금 5억 원입니다. 기능성 원료은행은 국산 기능성 소재를 개발 및 표준화하고 보관 및 분양을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시설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4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공모사업 당시 원료은행에 대한 초기 운영 비용은 지자체 출연금으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99억 원으로 26년 12출연금 18억 9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 제조 전주기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기술로 식품 제조 공정의 초역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24년 디지털 플랫폼 및 제조 공정 모델 설계를 거쳤고 25년도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해 제조 공정 시뮬레이션을 추진 중이며 26년도에는 제조 공정 데이터 집적화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실정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나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50호 2026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 출연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 운영에 따른 12출연금 24억 700만 원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 의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5조 2 제5항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진흥원에 대한 본 출연은 우리시 식품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능성 원료은행 운영비 출연입니다. 본 안건은 기능성 원료은행 운영에 따른 12출연금 5억 원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을 뜻하는 것으로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은 블루라즈베리, 마늘, 복분자, 당주, 고추에서 추출한 성분으로부터 혈압조절, 황산화, 혈당 조절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과가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은행은 국산 농산물에서 유래한 기능성 식품 소재의 표준화, 생산, 공급 등을 통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식품기업의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성 원료 운영으로 기능성 원료의 국산을 통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기능성 성분의 표준화 및 식품 개발 등으로 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본 사업에 대한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 지원 사업 출연입니다. 본 안건은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 지원 산업 추진에 따른 3차년도 12출연금 18억 9천만 원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적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농식품 제조 전주기, 데이터 표준화, 제조시설 표준 모델링,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기술 등 식품 제조 공정의 최적화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재단법인 전북 테크노파크는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2024년 6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전북 자치도 및 익산시와 2024년 7월 업무 협약을 하였습니다. 사업 내신화 및 실증기원 확보를 위해 총 사업기간을 당초 3개년에서 5개년으로 연장 추진 중에 있으며 제품 후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가 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논의가 된 것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사업비 총 24억 700만 원. 이 사업이 4가지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4가지 책자에 내은 4가지 사업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운영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5억 얘기한 것이니까 이건 뭐 출연료니까. 근데 지금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축 지원 사업 출연이 18억 9천 나와 있는 금액이 있죠. 네. 이 금액은 애당초 우리 전문위원 지적한 바에 2026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지금 마무리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 보고 드린 대로요. 저희가 그 26년까지 하겠는데 지금 5개년으로 지금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고 드린 것은 26년도까지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2년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물론 3개년도를 종료를 짓고 이어서 2개년을 하는데 저희가 비율이 저희가 도비하고 국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비율을 조정하는 상향하는 한 2가지를 지금 협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26년까지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시비 자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마무리 짓고 다시 시작할 때 조율을 해야지. 연속性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당연히 저희들은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완벽하게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승인해주기가 참 동의안해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참고 잘 하셔서 저기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 담당 과장님, 우리 박종대 의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비가 뭐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것은 좀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쪽으로 요인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사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시비 출연이 너무나 많으면은 또 우리 시민들도 좀 우려의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명심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대 토론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네,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금마 증블럭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한수 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단장 김우진입니다. 시작에 앞서 업무를 함께하고 있는 유재영 과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51호 노후 상수간만 정비사업 금마 정블록 공공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후 상수간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신흥급수구역 20년부터 25년까지 또 금강급수구역 25년부터 30년에 이어 금마 급수구역에 올해 신규로 선정되어 2026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68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가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그중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공공위탁 기간에 대한 동의안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는 유수율 85% 이상으로 향상시켜 누수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유수율 85%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필수 성과 기준으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 준공이 불가능하고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그리고 성과 보증 확보를 위해 수자원 분야에서 전문 기술과 경험을 갖춘 환경부 산하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방식은 수도법에 따라 공공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방식이며 향후 일정으로는 올해 12월 중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26년 본예산 편성 후 내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우리시 상수도 관망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나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51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금강충블럭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상하수도 사업단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금강중블럭의 사업지구내 유수율 85% 달성 등 정비사업의 효율적,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와 공공위탁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안 타당성입니다. 수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수도 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는 수도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 위탁조례에서 규정한 위탁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려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동안 총 사업비 168억 8,200만 원이 투입되는 본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자원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기존 정비사업 금강중블록의 연속성 확보와 함께 사업 추진의 성과, 목표 유수율 85% 달성 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금강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동해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100% 이제 동의하는 거고요. 오히려 더 많은 국고 공모사업에 늘어지기를 더 간절히 이제 바라고 있는 마음인데, 이제 본 의원이 저번 회기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85% 유수율을 못 맞추게 되면 나중에 공모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렇죠. 또 그래서 또 국고 확보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위탁 수수료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전문적인 인력을 저희가 양성하고 확보를 해서 익산시에 있는 노후 상수관을 전체를 교체를 빨리 하면 좋겠지만 어려우니 우선순위를 찾고 정확하게 면밀하게 섬세하게 찾아내서 신청을 하면 저희도 충분히 위탁 수수료도 줄이고 국고 확보도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려운 부분일까요?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갖는다는 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근본의 누수 탐사나 그다음에 광망 정비에 대해서 전문관 이렇게 요청을 인사부서에 이렇게 요청을 갖다 했는데 지금 하반기에도 반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인력을 지금 못 받은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게 조금만 섬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미리 확인하고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공모 사업에도 응하고 또 국고도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 국보도 우리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그리고 정확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같이 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그동안에 누수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3대 도시로서는 좀 창피한 일이었는데, 이번 일로 좀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누수율이나 유수율을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왜 금강급수구역하고 신흥급수구역만 이렇게 공모를 했어요?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2026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1차로 지금 신흥 급수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까지 해가지고 현대화 사업이 종료가 되고, 2차로 신청을 작년에 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금강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이게 지금 광역 지역은 이번 신청한 것이 없죠? 이번에 지금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이 지금 광역 급수 그죠? 이번에 지난번에는 금강 자체 생산 그렇습니다. 금강. 예. 그렇게 이렇게 되면 이번에 이렇게 되면
누수율이 얼마나 익산시 전체에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금마 급수 구역이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금강하고 신흥하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이제 왕궁 그다음에 팔봉 요거를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그 지금 유수율이 낮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마 급수 구역에 대해서 이번에 중블럭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좀 취약한 지다. 네. 아무튼 동의안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박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도 우리 김정규 의원님의 어떤 그런 질의 내용과 좀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질의를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익산시가 앞으로 계속 지금적으로 행정 편의적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어떤 이런 사업들이 뭔가 이제 자체적으로 코어를 키워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모든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비도 좀 줄여가면서 익산이 자체 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을 좀 시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지금 2026년까지 오면서도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냥 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하시는 방향대로 간다면은 좀 편하죠. 사업 책임질 필요성도 좀 떨어지고.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사업들이 지역에 어떤 그런 예산이 좀 낭비되고 또 지역의 자체적인 코어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뭐 2030년, 35년, 40년 가도 계속 후임자들이 이런 사업을 또 추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역에 이렇게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가면은 우리 익산에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갖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노상수관망 정비사업 금마 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방치 농기계 처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하신 소길령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소길령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길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495 익산시 방치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지역에서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도로변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가 작업 안전을 해치고 농업 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방치 농업기계는 폐기 대상에 해당되어 녹물, 폐유 등이 유출되어 환경 오염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6월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시행령에서는 방치된 농업기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각 또는 폐기 등의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 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실태 조사, 강제 처리,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협력체계 구축, 위탁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방치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소길령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49호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소길령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안은 익산시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 기계화 촉진에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계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농물, 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하며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켰으며 또한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강제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권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관내에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원활히 처리함으로써 농업 환경을 보다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입니다. 이 사실은 방치 농기계를 법으로 우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이게 하도록 돼 있는데 과장님 익산시가 좀 이걸 어떻게 그동안에 했습니까? 어떻게 실적이나 있어요? 네, 올해 저희 그 방치농기계 신고 민원 건수가 5건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4건은 이제 소유주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어떻게 처리했어요? 소유주를 거기 그 농기계에다가 연락처 같은 거 저희 연락처 적어놓고 이제 방치농기계인데 처리를 안 할 경우에 저희가 강제 처리하겠다. 예, 주인이 이제 보시면은 어디로 연락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고 거기에다가 이제 붙여놓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농기계 그 주인을 찾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래도 처리가 안 된 한 건은 있었어요. 경운기요. 그래서 그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 처리로 해서 저희 그 센터에서 임대농기계 그쪽으로 일단 임시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소길령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저기한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먼저 누가 이거 폐 농기계가 이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처리해 주세요. 이거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저희 그 국민신문고에도 올라오고요. 저희 이제
시장에 그럼 바란다. 그 시장에다 바르고 또 네. 과에다 신청해도 돼요? 네, 네, 신청하면 그렇습니다. 과에서 나와요. 네, 저희가 나가서 가서 이제 확인합니다. 전수조사를 합니까? 이거 누 건가 이런 네, 거 해서 없으면 아까 딱지를 붙인다 거기다가. 네, 그래서 거기에 딱지를 붙일 때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거 다 쓰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주인이 나오면 저기 오고 임자가 없으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네, 저희 이제 임대농기계 우리 그 직원들이 가서 이제 다행히도 사실 경운기였기 때문에 작아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였는데 사실 이제 뭐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뭐 이항기 정도 이렇게 큰 사이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는 좀 어려워서 앞으로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근거도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게 너무 많아요. 방치된 농기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이장단 회의 때에다가 홍보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되고 해서 또 우리 이제 그 농촌 환경이나 또 안전 사고나 이런 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치 농기계를 수거하기 스티커 발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스티커 발부하고 며칠간 유예 기간이 있습니까? 저희가 처리하기 7일간입니다. 7일간? 네. 그럼 좀 짧은데. 그거 한번 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일이면 좀 짧지 않습니까? 이미 그 시행령에 그 농기계를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하는 그 시행령의 규칙에 저기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내용, 또 다른 그 처리 방법이 없어서 7일로 규정한 것을 명시하는 겁니까? 일단 7일간 공고를 하고요. 네, 이제 우리가 그 공고를 해서 뭐 인터넷이나 다른데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그 7일간의 시간을 주고요. 또 이제 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또 다시 또 7일간의 시간을 또 주기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익산시 농업 작업 안전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주기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길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기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505 익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 차원의 명확한 법적 제도적 규정을 수립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익산시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재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주와 제2주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등을 서술하였고 제3주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제4주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제5주는 농업 작업 안전 재해와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명문화하였으며 제6주와 제7주는 지원사업 및 예방교육을 지정하였고 제8주와 제9주는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 농업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해로부터 그들의 삶을 지키는 공동체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조규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50호 익산시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조규대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재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통해 안정적 농어업 생산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재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계제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줄이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농어업은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노동 시간 및 노동 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영농기계에 대한 의존 증가로 안전재해에 대한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15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2022년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익산시 실정에 맞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 교육, 홍보, 위험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서인 농촌지원과로부터 10월 13일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기대 의원님께서 익산시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일단 이
안전재 농작업 안전재 이 부분들은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잘 하고 있는데 왜 이 조례 제정이 됐는데 그 조례가 없었을까, 과장님? 네, 네. 저희 시에는 네, 관련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좀 의아한 것이 지금 농업, 어업 지금 현재 그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미래농장과하고 축산과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업무 분장을 어떻게 했는데 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건가? 네, 사실 예. 예, 이제 농작업 안전재해관에서는 이제 1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관련 법이 제정이 돼서 그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이제 바이오농정국에서 진행이 계속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법에 추가가 된 것이 22년도에 그 안전보험을 더해서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네. 해서 그 예방 교육에 관한 법을 추가로 네. 신설을 하고 네. 그 사항들을 진흥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방 교육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법은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괄을 하지만 미래농정국의 바이오농업과나 축산과 그 안전보험 관련해서는 각각 또 업무를 맡은 그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조기대 의원님께서 뭐 기본계획의 수립의 시행이나 지원 사업, 뭐 예방 교육이나 이런 부분 상위법을 만들었잖아요. 잘 만들으셨어요. 저는 이 지원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진흥청 사업의 시범 사업이나 막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만 돼요. 그런데 아마 이 두 과에 있던 그 예산 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행정력이 그만큼 충분히 또 돼 있는가. 그래서 추후에 뭐 이렇게 조직 개편할 때 나름대로 업무 분장을 또 뭐 우리 저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좀 해줘야만 되지 않는가 우려스러워서 이 조례는 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판단은 미래농정국에서 하든 저희서 하든 사실 이제 총괄하는 것은 저희가 해도 잘 추진을 할 것이고요.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을 저희가 한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보험 업무라든가 이런 기존의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전부 위임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각자 그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업무는 추진하지만 이 전체적인 이 조례는 저희가 총괄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 하여튼 우리 발빠르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부분에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상입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22년, 23년 자료 이제 9쪽에 보면 그 이 가입자 수가 지금 8,800명, 9,900명, 9,7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입자 수의 정의는 뭐예요? 가입자 수? 보험 가입자인가요? 예. 보험 가입자 수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이게 조례가 이제 없다 보니까 지금 입안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2페이지에 보면 그 2조 정의에 그 동안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 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조 정의의 6번에 보니까 이제 무급가족 종사자 이제 이 뜻은 그동안에 가입자 외에 농사를 짓고 있는 가족들이 도와주다가 상해를 입게 돼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조항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지금 저희가 국비하고 10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추계를 해서 냈던 예상 비용이 있는데 이게 그 추가 국비 확보나 매칭 비율이 늘어나서 아니면 12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까지 이게 추계가 돼 있는 건가요? 사장님?
과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굉장히 범위가 지금 농업인이 지금 종사자하고 그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이 6항에 이거는 무가족 종사자 이제 그 가족까지도 전체에 다 지원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예상 수치하고 확대되는 게 추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보험은 지금 바이오농정국인데요. 이 보험하고는 여기 있는 이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험은 별개인데 네. 내용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 그러니까 농어업인을 다 지금 보험금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 보험은 아닌가요? 네, 보험은 경영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 그럼 이 의미하고.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과장님, 조기대 의원님,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모든 농업 종사자 가족을 전부 다 보험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데, 네, 정의, 이건 무급가족 종사자, 네, 농업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받지 않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보험을 적용시켜주겠다라고 느껴진다는 얘기죠. 9,000명이 이분들이 네네. 임금만 안 받지 이 네. 보험에는 9,000명 속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저희 익산시 안에 27만 명 중에 농업 가족이 9,000명, 10,000명밖에 안 되냐는 얘기죠. 아니잖아요. 몇만 명이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이 내용은 무급가족 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내용은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아들이 집에 같이 거주를 하는데 도와주다가 낫으로 베었을 때 보험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 내용 같다는 얘기죠. 네. 아니요. 이제 어차피 보험은 가입한 그 해당자만 그러면은 이 조항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내용은 지금 이 정의는 그렇게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의만 아니 정의가 돼 있으니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네. 보험을 준다는 것은 그러면 이 내용이 없어요. 정의만 한 것이지 이게 네. 이 사람들 보험을 준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정의가 되어 있으면 해당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이다 이 말이지. 예, 정의.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요? 그 무급가족 대상자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정의를 했으면은 그게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만 했다. 네, 정의한 거예요. 그러지 네. 그 보험금 지급은 그렇죠. 보험금 지급은 아니지. 그 보험금에 보험은 가입만 가입을 준 한 사람에 한해서 숫자만 지급하는 해드리겠다. 거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네. 위에 보면 용어 뜻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정의는 이해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정의는 무급가족 대상자 정의는 이해가 됐는데 혹시 이제 이 조례를 만약에 어느 분이 읽거나 안 내용이 있다고 하면 거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다 그 얘기죠. 오해 소지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네, 김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 위원장이 봐도 제 3조 지원 대상에 보면은 또 무급가족 종사자라는 게 또 대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어 해석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에 있다 이걸 언급을 해놔가지고. 이거 무급가족 그러니까 그 숫자를 파악을 못 하잖아. 파악된 게 그 뒤에 9,800명에 대한 9,800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족도?
예, 이게요. 그러니까 농업은 아내들이 이분들이 교육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건 이제 해당이 되는데 보험은 이제 듣는 사람만 한도이고 9,800명 속에 다 포함이 된. 그러니까 제가 된 의원님한테 추계랍니다. 여쭤본 게 그 우리 27만 명의 익산시 인구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9,800명밖에 안 되냐는 거를 제가 농가족까지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9,8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보험에 시골에 가입한 보험에 가입된 인구는 9,800명 만 명을 인정을 하겠는데 이해가 되는데 그 제가 볼 때는 그 가족이 어떻게 포함이 되냐는 얘기죠. 그 인구수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황등에만 해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에 고령화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아니 의원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는 보험 가입자, 자 농사를 짓고 경영시에 등록을 하고 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9,800명은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관이 설명한 대로 그 가족까지가 9,800명이라는 거는 숫자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를 못 하시네? 어쨌든 숫자가 이해가 안 되죠. 예. 네. 근데 네. 네. 정해 신청하겠습니다. 보험 네. 가입하는 사람만 지금 하는 거니까. 네. 정해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김준규 의원님으로부터 정의를 하고 토론에 들어가자는 제안이 있으니까 정의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온 네. 가족까지 예,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김진규 의원으로부터 정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수정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정해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기회를 주신 소길영 위원장님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48호 익산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에 대한 말씀드리면 익산시 농촌 지역 내 융복합 사업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자고 하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촌 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의 주 목적입니다. 또한 지난 2024년 1월 상위법인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익산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농촌 지역의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시장의 책무, 지원센터 설치, 공동자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제9조는 판로 지원 사업, 홍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참고사항은 지난 2025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에 대하여 동료 의원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한 의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 2948호 익산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기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농촌 정책 패러다임이 단순한 생산 지원에서 융복합을 통한 구보가 가치 창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익산시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입법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익산시의 정책적 역할과 실행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농촌 융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산업 간 연계를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농촌 융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네, 저희도 없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회진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익산시의 먹거리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강화를 위하고 단순한 먹거리 접근을 넘어서 돌봄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이용을 보장하려는 취지로서 먹거리 정책이 단순 농산물 유통 소비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안정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 확대를 명문화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호, 제6호는 먹거리 돌봄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고 기본권을 누리기 어려운 사람이 건강 먹거리를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안 7조 2항 제1호에서는 기존 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먹거리 돌봄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했고, 안 9조에서는 기존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의 먹거리 통합 돌봄이라는 용어를 추가해서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소길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먹거리 접근권과 공적 먹거리, 즉 먹거리 돌봄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공적 먹거리 정책의 책임을 좀 명확히 하고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근거로 먹거리 돌봄을 통합 돌봄 정책에 포함함으로써 공적 먹거리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손진영 의원님 및 강경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 2951호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을 통해 익산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6월 30일 조례 제 2108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근본 개정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서 먹거리 돌봄의 개념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먹거리는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경제 영역의 선택이 아니라 먹거리 기본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방식의 먹거리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먹거리 돌봄은 사회적 분야에서 다루는 사회적 돌봄의 일환이면서도 먹거리 체계 구축의 목적인 먹거리 보장과도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먹거리에 있어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서 먹거리 돌봄이라는 개념을 도입함과 동시에 시장의 책무 중 하나인 먹거리 전략 수립의 한 부분으로 먹거리 돌봄을 포함시키는 등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먹거리 돌봄 서비스를 실행할 추진 체계인 먹거리 통합 돌봄 기관의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 결과 지난 제271위 익산시의 임시위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가 있으나, 근본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먹거리 통합 돌봄 기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손진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부분을 잘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긍정적으로 그 받기로 했으니까 그리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조례를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담당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없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예,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의 휴진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농정국장 권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출연 심의안 담당 부서 이명석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 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2026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6년도 익산시 1번에게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농산유통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익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필요성으로는 먹거리 지역 생산, 지역 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역할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통합적 지원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출연 심의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2021년 5월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이며 출연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기간제 근로자 단계적 축소 및 처우 개선, 학교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안정화, 먹거리 복지 분야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여산 휴게소 상행선 행복장터 운영 등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출연금 요구액은 2025년보다 1억 2천만 원 증액된 17억 원이며 이는 인건비 및 재수당 등 법적 상승분 반영, 정규직 단계적 확대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비용 등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49호 2026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바이오 농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17억 원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여산 휴게소, 행복장터 및 학교 공공급식, 재단법인 운영, 지역 먹거리, 수급 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사업 다변화 및 확대에 따라 매년 예산 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철저한 경영 합리화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년 대비 1억 2천이 증감했어요. 예, 증감 사유는 뭐 인건비 3.5%, 재수당 등 법적 상승분 반영. 이건 어느 정도 예산이 되고 정규직 단계적 확대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어떻게 예산이 분리됐나요, 이게? 이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1억 2천 중에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되는가? 예? 정규직 단계적 확대 뭐 하는 부분 이게 어떻게 나열해 가지고 올렸는데 세부 내역 있어요? 예,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산연통과장 이면서입니다. 인건비 상승 부분에 3.5%가 한 5,200만 원 정도 되고요. 재수당 상승이 1,500만 원 정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액급식비나 맞춤 복지제도 요게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정규직 단계적 고용 확대가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 합쳐서 한 1억 2천 정도. 단계적 예, 단계적 그 정규직 이게 단계적 뭐요? 고용 확대. 예. 근데 요게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니고 고용 확대가 뭐예요? 고용. 아, 고용 확대. 예. 예, 확정적인 건 아니고 이제 예산계에다 요렇게 올렸다는 거고 요게 이제 저기 예산 반영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아니, 겁니다. 지금 뭐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라냐 정해져 있어. 근데 또 고용을 또 한다는 얘기가 또 무엇인가 나 모르겠네. 한 명 정도는 새로 이게 저기를 해야 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그 이게 돈을 단계적으로 그거를 이제 전환을 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은 전환인데 그거는 다시 채용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가점을 기존에 있던 직원은 가점을 주준해 가지고 다시 채용을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푸통과 지금 노컬푸드 직원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있어요? 그죠? 예. 어떻게 나열됐죠? 지금 총 39명인데요. 네. 저기가 정원이 39명인데 현우는 37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센터장님이 지금 부재 중이라 거기가 플러스 되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고용 확대에서 그 한 명이 지금 다시 채용해야 되는 결혼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9명인데 이제 그 기간제가 지금 정원이 19명인데 현재는 이제 출산휴가까지 합치면 25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일반직으로 이렇게 그 임기제나 임기제는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은 아니고 이제 다시 채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채용을 하는데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건 그또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비정규직, 정규직이. 예. 근데 이제 어양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많이 했어요. 어양점이요? 네, 어양점은. 근데 우리 노컬푸드 모현점은 비정규직 많아. 네. 지금 몇 명? 9명인가요? 지금 로컬푸드요? 그렇죠. 계약직으로 거기는 9명입니다. 9명이죠? 일반직 2명이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7명.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해요. 그럼 이분들이 과연 우리 노컬푸드 직원으로서 모현 지점에서 얼마큼 뭔가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가? 정규직도 필요하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려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매출 향상도 되고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1억 2천만 증감원 부분에서 처우 개선이 1,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좀 기간을 잡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 와닿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해 나가야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전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 없으시면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 기간 중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근본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익산시의 임시위 중 산업건설의 효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